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 가능성, 그리고 또 장기적인 전망, 이 두 가지가 좀 흥미롭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도 보이는데, 어,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시경제 지표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특히 그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TGA라고 하죠. 이게 좀 단기 변수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TG의 움직임이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는 뭐 글로벌 유동성이나 물가 같은 지표도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암호화폐 자체의 움직임도 있죠. 피파가 아발란체를 선택했다거나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내부적인 발전도 빼놓을 수 없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먼저 거시경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있다고요? 네, 일단 물가 지표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변동성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또 근원 CPI 같은 걸 보면요. 아, 핵심 물가 지표들이요? 네, 그게 이제 한 2.5에서 2.6% 수준, 이 정도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확인되면 앞으로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이 물가 안정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사실 전달 차원에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DXY도 좀 내려왔다고요. 네,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죠.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가 약세일 때 유동성이 좀 풀리면서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었죠. 2017년이나 2020년 상승장 때도 그렇고요. 맞아요. 뭐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싸지거나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하면서요. 근데 이제 최근 하락은 좀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관세 문제라든가. 아, 단순히 유동성 증가로만 보긴 어렵다.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유동성 자체는 어떤가요? 글로벌 M2,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량은 계속 늘고 있나요? 누적된 총량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요. 이게 좀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나서 바닥을 다지는 좀 회복 초기 단계예요. 아, 예전 불장 때처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력은 있겠지만 속도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변동성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TGA 리필 문제, 이걸 좀 자세히 보죠. TGA가 정확히 뭔가요? 연준의 영래포랑은 다른 개념이죠. 네, 그건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TJ는 그냥 미국 정부의 주거래 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계좌고요. 아, 정부 산림 통장이군요. 네, 반면에 영내포는 연준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려고 금융기관들이랑 거래하는 수단이고요. TJ는 잔고가 비면 정부 운영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 TJ 잔고를 채우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X데이트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정부 자금이 바닥나는 시점, 그 X데이트가 대략 2025년 8월 전후로 예측되고 있어요. 하반기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정부가 TGA 계좌를 다시 채우기 시작할 텐데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때 한 1, 2개월에 걸쳐서 5천억에서 7천억 달러 정도. 와, 꽤 큰 규모인데요? 네, 상당한 규모죠. 평년 리필 규모가 한 2천억 달러 정도니까 거의 뭐 2.5배에서 3.5배 수준이에요. 2023년에도 약 4개월간 8,400억 달러 채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한 규모의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3년 6월이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하거나 횡보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주요 거래소들을 기소했다는 점을 좀 지적해요. 시기적으로 너무 절묘하다는 거죠. 아, TGA 리필로 시장이 불안한 틈을 탄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가요? 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보는 그 글로벌 M2 통계만 봐서는 이런 단기적인 TGA 리필 효과를 좀 놓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M2는 전 세계 중앙은행 유동성을 합산한 거시지표잖아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만의 이런 단기적인 자금 조달 움직임이 바로 크게 반영되긴 어려워요. 아하. 그래서 TGA 리필은 글로벌 유동성 지표와는 좀 별개로
따로 주목해야 하는 단기 변동성 요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다른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중국 관련 관세 유예 조치가 8월 중순쯤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9월이 S&P 500이나 비트코인 시장에 좀 약세를 보였던 계절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좀 겹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둬야겠죠. 하지만 또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호화폐 자체의 발전이나 채택 움직임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피파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2026년 월드컵 관련해서 아발란체의 서브넷 기술을 쓴다는 거요. 네, 그게 기업들이 왜 자체 블록체인이나 맞춤형 체인을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대규모 처리량이라든지 맞춤 기능, 또 데이터 통제권 같은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서브넷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독립적인 맞춤형 체인이니까요. 아, 그런 장점들이 있군요. 빅테크 기업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요. 애플이나 트위터, 지금은 X죠. 이런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한다고요? 네, 그런 움직임은 암호화폐가 점점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또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큰 플랫폼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인다. 그러면 달러 유통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질 잠재력이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시장 사이클은 어느 단계쯤 와 있다고 보나요? 분석 자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 거시 지표나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현재 시장은 아직 정점이 아니라 상승 사이클의 초기 혹은 중간 단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네,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이죠. 물론 아까 얘기했던 단기 조정 가능성은 늘 열어둬야 하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너무만 흔들리기보다는 엘살바도르처럼 꾸준히 매수하거나 아니면 지루할 정도의 반복과 압도적인 양,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결국 꾸준함이죠. 네, 오늘 분석을 좀 요약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증가 기대감이나 제도권 편입 같은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TGA 리필, 관세 문제, 계절성 같은 변동성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카도를 인식하면서도 더 큰 흐름, 즉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관점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이겠죠. 섣부른 예측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더 참여하고 또 크라켄이나 제미니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IPO를 준비 중이잖아요. 네, 기관 참여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앞으로 다가올 암호화폐 시장 사이클은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사이클과 비교해서 과연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겠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